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9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2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을해월, 갑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갑목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 있죠. 그래서 10개의 천간이라고 해서 10천간이라고 이렇게 그냥 명명합니다. 10천간, 10개의 천간 뭐가 있겠죠? 한 번씩 읊어보면 갑이라고 하는 글자, 을이라고 하는 글자, 그 다음에 병, 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다 해서 10천간이라고 하고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 뭐냐면 초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죠. 초심을 잃었어. 항상 초심을 유지해야 돼. 이런 말을 하죠. 초심이라고 하는 것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봤을 때 초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에 품은 마음 내지는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10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글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초심과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갑목입니다. 그래서 갑목일간인 사람들이 대개 보면 대체적으로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착합니다. 선하다 그러죠. 마음 자체가 이렇게 모질지를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목일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화일간들, 토일간들, 그 다음에 금일간들, 수일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고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갑목일간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의 어떤 대명사 같은 오행이 바로 목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갑목일간들, 을목일간들 마음속에 항상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는 갑목일간은 그렇지 않고요. 뭐 되게 좀 애가 거시기 네 가지도 없고 되게 똥고 자기 생각만 하고 이렇던데요.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사주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갑목이라고 하나의 어떤 그냥 객체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갑목 일간들이 다 뭐 순수하고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천성은 그렇게 초심과 같은 순수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측은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따뜻한 그런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 갑목일간들, 을목일간들의 천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더 착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더 모질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죠.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난세, 어려웠을 때 그거를 뚫고 일어나서 또 이렇게 뭐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난세에서 영웅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 갑목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는 그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갑목일간이 예를 들어서 5월 같은 데 태어났는데 물기가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사막에 물기 하나 없는 선인장과 같은 바싹 마른 나무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나무가 그런 나무가 아무리 천성 자체로 측은지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장 내가 죽을 상황인데 말라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따뜻한 온정을 이렇게 드러낼 수는 없는 환경이죠. 단 뭐예요? 갑목일간, 을목일간들 천성적으로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뭐 다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따지기도 하고 불가에서는 성선설도 아니고 뭐 성악설도 아니다 이렇게 듣고 보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갑목일간의 특성은 바로 선천적인 어떤 기질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갑목일간들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강한 동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갑목일간들이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뭔가 하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강한 지구력과 강한 욕구 같은 것이 또 강한 것이 갑목일간들입니다. 특히나 갑인일주도 있죠. 갑인일주들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갑자일주도 보스 기질을 가지고 있고 갑인일주도 보스 기질이 갖고 있는데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천간하고 지지가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간여지동이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죠.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간하고 지지가 똑같다 해서 천간도 목이 띄고 지지도 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갑인일주, 을묘일주, 경신일주, 신유일주, 임자일주, 계해일주, 무진일주, 무술일주, 그다음에 기축일주, 기미일주 등등, 병호일주, 뭐 정사일주도 빼놓으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다 한번 읊어봤습니다. 갑인일주들 대체적으로 남녀 불문하고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고요. 어디 나가서 또 자기가 두령 내지는 보스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갑인일주들, 갑목이 일주 자체가 보스 기질, 어떤 경쟁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아주 독특한 승부욕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갑목일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예요? 갑자일주, 갑인일주들 자존심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아주 사람이 굉장히 강한 어떤 카리스마를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의 소유자입니다. 좋게 말하면 뭐예요? 남녀 불문하고 자기 주관, 자기가 세상을 보는 어떤 사리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예요? 멋있게 이렇게 강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 이러한 성향이 좀 나쁜 쪽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면 뭐예요? 약간 고집이 너무 세다. 이거 전문 용어로 또 변고집이라고 합니다. 그죠? 써볼까요? 한번 변고집, 이렇게 해서 변고집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람의 특성이니까 이런 사람들 갑인일주, 이렇게 일간왕한스러 갑자일주 이런 사람들 되게 직장 생활하기가 좀 많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 갑목 일간인 사람들이 원국에 같이 갑목이 하나 더 있거나 내지는 대운이나 세운이나 이렇게 월운 같은 데서 갑목이 딱 하나 오게 되면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뭐냐면 향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향천성,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갑목인데, 갑목이 하나만 있으면 뭐예요? 자기가 가장 높이 까지 자란 독보적인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만약에 또 다른 갑목이 하나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가야지, 내가 좀 더 위로 좀 더 솟구쳐서 하늘 높이 올라가야지. 갑목이라고 하는 것 성향이 뭐예요? 가장 자기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갑목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같은 갑목이 하나 있게 되면 뭐예요? 서로 경쟁심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갑목을 보게 되면 그 대운, 그 세운 내지는 그 월운 같은 때는 특별한 어떤 경쟁심이라든가 승부욕 같은 것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목을 봤을 때는 그와 같은 성향이 있다라 하더라도 갑목이 을목을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말이죠. 갑목이 을목을 보거나 을목이 갑목을 보게 되면 이걸 갖다가 등락개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등락개갑 내지는 등락반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등락개갑, 등락반갑은 뭐냐면, 한자 뜻을 보면 등나무 있잖아요. 등나무. 그 다음에 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댕댕이 넌출은 뭐예요? 댕댕이 넌출, 담장의 넌출, 뭐 넌출은 저도 모르겠는데 담장이 같은 거 라자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반자라고 하는 건 매다, 그러니까 뭐 고삐를 뭐 어디다 이렇게 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등라가 어떻게 돼요? 갑목에 매인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뭐냐면 을목이에요. 을목이 갑목한테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것을 등락개갑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그냥 한자 하나 바꿔서 등락반갑이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산에 같은 데 가면 등나무 같은 것도 있죠. 등나무 꽃 향이 굉장히 좋은데, 등나무 같은 경우도 다른 나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철근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 그래서 벤치 같은 거 만들어 놓을 때 등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겠고, 그다음에 칡넝쿨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팔꽃, 그다음에 박나무 같은 거 있죠. 밤에 이렇게 피는 그런 것들 다, 담쟁이 덩굴도 마찬가지고 다 담을 타고 올라가거나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을목 같은 것이 갑목을 보게 되면 그거를 등락개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지는 그 등락반갑이라고 하는데, 을목은 갑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갑목이 아니라 을목일간이었을 때 이렇게 만약에 갑목이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등락개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갑목을 보게 되면
넝클식물이 감목을 타고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등락개갑이 돼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을목일간이 약했을 때는 좋아요. 이건 을목할 때 해야 되는 건데, 을목일간이 약했을 때는 등락 개갑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을목이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때, 술월 같은 때 태어날 때는 을목일간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렇게 일간이 약할 때는 양간을 보게 되면 득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간목을 보게 되면 이때는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좋긴 한데, 반대로 을목일간이 왕했을 때는 뭐예요? 등락개갑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거는 나빠요. 을목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내가 너한테 뭐 신세질 일이 아니죠. 오히려 을목일간들이 이렇게 세력이 왕해져 있을 때 간목을 보면 뭐예요? 밑에 화초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곡물 같은 거, 작물 같은 거 심어놨는데 이럴 때 다 자랐어요. 거의 다 이제 열매를 맺어서 을목이 다 이제 결실을 보려고 할 때 간목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락개갑이 되는 게 아니라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을목, 그 화초라든가 이런 것을 그늘로 가리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햇빛을 봐야지만 을목이 꽃도 이쁘게 필 수가 있겠고 결실도 맺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간목이 있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등락개갑이 돼서 좋은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등락개갑 좋다가 아니라 을목일간이 약했을 때는 등락개갑이 좋은 것이고요. 을목일간이 약했을 때는 등락개갑이 좋지 않다. 예를 들면 을목이 신유술월에 간목 보는 거는 나쁘지 않겠죠. 근데 을목이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때 내지는 해월 같은 경우에도 목이 많은 경우에는 이때는 등락개갑이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을목일간이었을 때는 등락개갑, 반갑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간이 간목일 때는 절대 일간이 간목일 때는 등락개갑을 논하지 않는다. 오히려 간목일간이었을 때 을목을 보게 되면 간목은 을목한테 손해를 보는 것이지, 간목일간이 을목이 와가지고 나한테 등락개갑돼서 간목이 좋다라고 하는 이론은 없습니다.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 등락개갑을 논하고 이때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간목일간이었을 때는 을목 보는 걸 이렇게 해서 달갑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간목의 어떤 특성적인 것이고 을목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간목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제가 해월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열심히 하면서 녹화가 안 됐습니다. 자, 글씨는 뭐 아까 없던 글씨들 많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20분은 떠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다 날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쩔까 해서 뭐 또 해야지. 자, 다시 한번 월령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 혼자 이제 계속 전문용어 이제 삽질을 좀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입은 아프지만 다시 한번 해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목이 해월에 태어난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되고,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절로는 뭐예요? 겨울에 해당이 된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가 요거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자,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인데, 중화라고 하는 것은 그럼 중화를 시키는데 뭘 중화를 시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중화, 그 다음에 왕상휴수라고 하는 그런 것의 중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난조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찰한, 겨울에 엄청나게 차가운 그런 것을 말하고, 차다, 차갑다, 얼다, 추위로 손발 등이 곱다, 이런 쉬운 말로 억수로 겁나게 차가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따뜻한 난자는 이렇게 여기서 그냥 따뜻하게 그냥 봄, 가을 이렇게 따뜻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난자는 여름에 엄청나게 뜨겁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더 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자라고 하는 건 쉬운 말로 마르다, 바싹 말라서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너무 많아서 축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한난조습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다. 즉 뭐예요?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져. 여러분들 사하라 사막 같은 데서 살으라고 하면 힘들어 못 살죠. 그 다음에 북극 가서 저기 황제 펭귄하고 알 품으면 살으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못 삽니다. 엄청 또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거의 죽을 마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당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온도가 몇 도? 18도에서 한 22도 사이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가장 좋은 기후라고 하죠. 그래서 봄이라든가 가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살기 좋은 어떤 계절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뜨거움과 차가움의 어떤 중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조습이라고 하는 것도 잘 조화가 돼야 돼요. 너무 바싹 말라서 건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겨울이 건조하죠. 다른 나라는 뭐 눈비가 많이 오게 되면 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겨울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 산불 조심하라고 항상 그러죠. 그죠? 그래서 겨울 같은 데 건조하기 때문에 조금만 불이 나면 금방 홀라당 다 탑니다. 여름 같은 때가 오히려 더 뜨거워서 불이 더 잘 탈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오히려 습해요. 그죠? 습하기 때문에 나무 자체에도 물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불이 잘 안 붙지만은 겨울에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바삭바삭 말라 있고, 그 다음에 줄기라든가 이런 기둥 같은데 물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마른 장작하고 똑같죠. 그래서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한난도 중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조습도 중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고 햇볕이 없으면 콩나물 같이 되죠. 콩나물은 물을 적당히 잘 주고 나서 햇빛을 안 쬐게 하게 되면 콩나물이 됩니다. 물론 저같이 이제 참이슬 이런 거 이제 처음처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 이제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콩나물 뿌리를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이렇게 삶아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먹게 되면 숙취 해소에 좋은 그런 컨디션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콩나물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콩나물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은 햇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죠? 또다시 콩을 이렇게 어떻게 2세를, 3세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쉬운 말로 씨 없는 포도 같은 거 있죠. 자기는 어떻게 돼? 포도가 됐지만 그 포도에서 다시 새로운 어떤 종자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콩나물 같은 것이 바로 뭐야? 습하면서 화가 없으면 그와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말라버리면 물기 없으면 모든 화수가 말라 죽는 거죠. 고사한다 하죠. 고사. 해서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전체적으로 중화가 돼야 돼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뜨거우면 건조할 것 같은데 뜨거우면서 습할 수도 있어요. 그죠? 고온 다습이라고 하죠. 그거를 우리 아마존 같은데 고온 다습이라고 하고요. 고온 건조할 수도 있어요. 고온 건조. 그죠? 이거는 사하라 사막 같은데 건조하면서 뜨겁잖아요. 고온 건조. 그다음에 기온이 차가울 수도 있죠. 차가우면서 습할 수도 있어요. 저온 다습. 내지는 차가우면서 건조했죠. 저온 건조. 그렇죠. 그런 개념인데 이것이 다 중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온 다습하면 조금 더 기온을 낮춰줘야 되고 습한 것을 적절히 조절시켜줘야 되는 거고, 고온 건조면 온도를 낮춰주게 되고 그 다음에 건조함을 약간 촉촉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왕상휴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원령이 됐을 때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것은 뭐예요?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태법은 왕상휴수를 저울질하는 마치 저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물론 이 왕상휴수 왕세를 볼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원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령에 따라서 가장 먼저 포태법을 적용해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정해져 있을 때 천간이라든가 타 지지를 봐서 왕세를 맞춰주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에는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수는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왕하다, 가장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 간목이 됐던 을목이 됐던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장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목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병지에 해당이 되죠. 사람의 나이로 치면 한 50대, 60대 정도 된 상태를 말할 수 있어요. 30, 40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죠. 그래서 30대, 40대를 포태법상 임관지
내지는 제왕지로 보게 되고 이후 병지라든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그 오행이 이제 많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해월이면 절지에 해당이 돼요. 절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의 난자, 사람의 정자가 만나서 이제 잉태돼서 이제 한번 커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단계, 매우 약한 때죠. 그래서 여성분들 임신 초기에 잘못 먹을 걸 잘못 먹거나 약을 잘못 먹거나 심한 충격을 받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유산이 좀 이렇게 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착상이 되고 어느 정도 아기가 안정이 됐으면 그래도 안정권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만나려고 해서 이제 좀 사람 한번 대볼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을 때는 매우 심신의 안정이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뭐야? 그래서 가장 약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환난조습이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왕상휴수라고 하는 개념을 항상 놓고 봐야 되겠죠.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 해월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겨울에 태어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겨울은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 간목뿐만 아니라 어떤 십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 어떠한 것이라도 해월, 자월, 축월, 동절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예요? 한난에 대한 중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해월은 매우 한하기 때문에 따뜻한 것이 있어서 중화를 이루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가 좀 있게 되면 습한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해월이라고 하는 때는 월령 자체에 해수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너무 습하다라고 볼 필요는 없겠고요. 타 간지로 예를 들어서 자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는 좀 습한 걸로 볼 수가 있겠고, 개수가 투출했다 이거는 매우 습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쉬운 말로 남극 대륙 같은 데는 기온이 막 50도, 60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개수 하나가 없을 때는 그래도 한 30도, 영하 30도. 근데 개수가 하나 투출했다 그러면 30도에서 갑자기 40도, 50도 올라가게 되고요. 개수가 하나 더 올라갔다, 한 60도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뭐 약간 가장일 수도 있겠지만 해월, 자월, 축월에 개수 하나 투출하게 되면 그만큼 세상이 더 차가워지고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개수가 아니라 임수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기온도 기온이지만 이거는 물이 그야말로 많아서 범람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범람. 그래서 내가 이게 써놨던 이 얘기를 지금 아까 다 했었는데 제가 녹화를 안 해서 혼자 컴퓨터 앞에 놓고 이렇게 혼자서 이제 이런 썰렁할 때가 있습니까? 그죠? 혼자서 이거 녹화한 거 녹화가 잘 됐나 이렇게 딱 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 참 정신 차리고 해야지, 그죠? 이게 범람하게 돼요. 그래서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해월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투출했다. 이건 뭐예요? 수다목부, 수범목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다목부 뭐예요? 뜻은 수가 많아서 목부, 부자가 뭐예요? 뜬다라고 하죠. 나무가 물에 뜬다. 수범목부도 마찬가지. 수다목부나 수범목부나 범자가 뜬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물이 가득 찬 모양. 그죠? 수범부에 물이 막 가득 차가지고 나무가 뿌리가 헐렁헐렁해서 위로 뜨는 거죠. 우리 저기 개구리밥 알죠? 개구리밥이죠. 개구리밥. 아시죠? 농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물 위에 떠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개구리밥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유식한 말로 부평초라고 해요. 부평초 같은 내 인생이죠. 요 부자, 뜰 부자잖아요. 그래서 이 평자가 뭐예요? 개구리밥을 뜻하는 개구리밥 평자에서 이 부평초가 개구리밥을 뜻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밥은 뭐예요? 뿌리가 땅속까지 이렇게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물결 닿는 대로 이렇게 휘둥그레 돌아다니면서 간목일간이 됐든 을목일간이 됐든 저렇게 물이 많으면 또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쉬운 말로 옛날로 장돌뱅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있었고, 그때 메밀꽃 필 무렵이라든가 이게 낙이 하나 들고 이렇게 짐 싣고 여기저기 장 돌아다니면서 물건 팔고 정착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진짜 사주도 그래요. 이렇게 수가 많아서 간목이 뿌리가 없으면 진짜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것이 꼭 비단 역마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꼭 역마살이 있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수다목부, 수범목부가 되면 그같이 정착 못하고 그럴 수도 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결혼 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어느 남자가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안정적인 어떤 주거를 기반으로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몽골 유목민처럼 저 술록대 들고 개떼 들고 이제 집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고 하면은요, 그거 매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또 그럴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범목포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요 수를 제해 줘야지만 수다목포가 되지 않아서 안정적인 어떤 주거를 갖고 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다목포, 수복목포, 해월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 이러한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다자란 성목으로 봅니다. 성목. 자, 성목이라고 하는 뜻을 한번, 자, 여기 뜻을 한번 볼까요? 자, 한자. 성목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한글 워드가 이래서 좀 이거는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한번 보여주려나? 역시 안 보여지는군요. 자, 이 성목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 다 자란 나무를 이렇게 뜻하는 것이 바로 성목입니다. 그래서 다 자란 나무는 뭐예요? 도끼라든가 이렇게 그런 걸로 작벌을 해서 궁궐의 기둥이라든가 집을 질 때 버팀목이라든가 이런 걸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금을 작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도끼라든가 톱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이렇게 작벌할 수가 있겠고, 꼭 나무를 베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해월이라든가 자월, 축월 같은 경우는 겨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월, 유월, 수월은 가을이죠. 나무는 봄, 여름에는 자라는 새싹도 띄우고 열매도 맺고 하기 때문에 자라는 나무로 본다라고 하면, 가을이라든가 겨울의 나무는 성장을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판 같은 거 하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필요 없는 나무 같은 거 다 벌목하게 되고, 길가에 있는 가로수 같은 거는 필요 없는 줄기 같은 거 다 잘라내야지만 양분을 올바르게 쓸 수가 있겠죠. 가수원 같은 데서도 필요 없는 가지를 잘 잘라주어야지만 그 나무가 끌어올린 수분이라든가 영양분들을 올바르게 진짜 과실한테 제대로 전달시켜주면 과실이 잘 익을 수가 있는데, 너무 쓸데없는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많이 맺힐 수는 있지만 그 열매들이 튼실하게 자라기가 힘들겠죠. 어차피 한정된 영양분 가지고 많은 것을 흥분의 집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필요 없는 가지를 전지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해자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다 자란 나무로 봐서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쓸 수도 있겠고, 자, 경금을 간목이 쓸 때는 그냥 쓰진 않고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을 대동해서 같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간목을 베거나 간목을 전지하려면 전지 가위도 필요할 것이고요, 아니면 도끼도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전기톱 같은 거 요즘 아주 전기톱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써야 되는데, 톱날이 묻으면은 나무가 베어질 때 나무가 깔끔하게 베어져야 되는데, 절단면이 막 거칠거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사람이 있고 가시에 손 벨 수도 있겠고요. 멍멍이들 두고 개집 질 때 깔끔하게 해서 지어줘야지 그 개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개들도 속으로 욕합니다. 완전히 개집 지어준다고 해서 기대했더니 진짜 개집다운 개집 지어줬다고 해서 개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간목이 경금을 쓸 때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경금을 날카롭게 만들거나 톱을 날카롭게 해야지만 일이 어떻게 나물 때 깔끔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경금을 쓸 때 정화가 없는 사람들은 마치 일처리가 좀 일은 열심히 하고 저돌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성향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 마무리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 정화가 있어야 일처리가 말끔하고 깔끔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돼요? 일사천리로 아주 일을 잘하죠. 어떤 그 회사 같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딱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능력도 있고 일처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매끈하게 아무 탈 나지 않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일을 맡기면 뭔가 찜찜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상사한테 결제를 맡으러 가면 뭔가 또 이게 막
또 직선하다 이렇게 막 서로 던지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 그래서 그런 사주들은 사주에 뭔가, 그렇죠? 경금을,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경금을 써야 되는데 경금이 있긴 한데 이렇게 잘 단련이 안 되면 마치 일처리가 그렇게 약간 매끈하지 못한 그러한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경금을 만약 쓴다라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와는 별도로 병화가 다시 또 있어준다라고 하면,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이 병화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난조습,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조후의 용도로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화가 한 점, 두 점 이거 아니라 뿌리 있는 화가 한 세 점 정도 있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다다익선이다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반대로 사, 오, 멸 뜨거울 때는 뭐예요? 수가 두세 점 정도 있어서 그때는 수가 많아도 나쁘지 않다. 그것도 다다익선이다. 그런데 너무 많게 되면 삼복생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해월의 간목에 태어났을 때 사주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것을 이제 설명드린 것이 되겠고, 자, 이제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격을 볼 때는 여러분들, 자, 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라고 하면, 자, 격을 볼 때는 항상 월지와 일간을 비교해서 보는 습성을 들이셔야 되겠고요. 이 월지와 일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십정격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정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관격, 그 다음에 편관격은 실사격이라고 또 하고요. 인수격은 두 가지가 있겠죠. 정인격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편인격이 있을 수가 있죠. 편인격. 그 다음에 식신상관격이 있을 수 있죠. 식신격, 그 다음에 상관격, 그 다음에 제격이 있을 수가 있죠. 제격은 정제격과 그 다음에 편제격으로 나눠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은 오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 묘월이나 1월에 태어나면 같은 격인데, 그래서 간목이 인월은 비견인데 이거를 갖다가 비견격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걸록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6월에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비견에 해당이, 겁재에 해당이 되죠. 근데 겁재격이라고 쓰지 않고 이거는 양인격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정격에 해당이 돼요. 십정격.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거쳐서 강조를 하지만은 사주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돼요. 뭐 이거 정격, 십정격 빼고 그 다음에 뭐 전왕격 5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종격이 또 4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합합격이 또 5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외에 기타 제격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80% 이상은, 80%까지는 이 십정격 안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뭐 종격, 전환격, 종격, 뭐 합합격 이런 것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십정격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공부의 비중을 어떻게 됩니까? 이게 80%면 80%의 노력을 여기다가 하면 되는 것이지, 기타 제격 굉장히 어려운 뭐 도충격이라든가 추교사격이라든가 자요사격이라든가 이게 나오지도 않을 그런 격들을 너무 열심히 파시는 분들은 정말 그 심수봉의 노래 있죠. 미워요. 엄청나게 믿습니다. 그냥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 하세요. 많이 나온 거. 그리고 쓸데없는 그것도 도충격 이런 거 알아놓고 막 뿌듯해가지고 너네 모르는 이 도충격을 나는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다는데 사주 1000가지 만가지 봐도 도충격 안 나올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누군가가 뭐 추교사격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막 자기가 막 고수있네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저 새끼 삽질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이 십정격에서 거의 80% 다 소화할 수 있다.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격을 논할 때는 항상 일간과 월지를 가지고 보는 것이고요. 항상 월지에 있는 지장간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되겠습니다. 해 안에는 지장간이 뭐예요? 무토, 간목, 뭐예요? 임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목과 해수만 놓고 봤을 때는 해중에 있는 봉기는 임수에 해당이 되죠.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인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것은 양목이
양수를 받기 때문에 편인에 해당이 되고 편인 격이다 이렇게 붙여주면 그냥 격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요 안에서 지장간이 무토, 간목, 임수가 있는데 이 해중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신으로도 쓰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건 격으로 잡지 않아요. 만약 해월에 임수가 투출했는데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해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 다 별도로 술토라든가 천간에 무토가 있어야 줘야 되는 것이지 해중 무토, 신중 무토, 뭐 인중 무토 이런 거 꺼내가지고 또 제방한다라고 하면 심수봉에 그렇죠 미워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요. 만약에 간목에 투출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아까 말했던 걸록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지 마시고 같은 것끼리 이런데 중기가 들어온 같은 거는 그냥 월지만 놓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임수 투출하게 되면 어차피 월령 자체가 편인격에 다시 그냥 편인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말이 좀 지금 빠릅니다. 아까 제가 녹화 20분 한 거 내가 까먹는 바람에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지금 자 일단 어찌됐건 자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격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수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왕세 볼 때 수는 여기가 인간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 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장생처에 해당이 되죠.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세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모왕자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왕자상 엄마도 왕하고 자식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도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잘 나가는데 그 애기도 어떻게 됩니까? 똘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것이 모왕자상이 이렇게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뭐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것보다 인성이 더 왕해지게 되면은 이거는 모왕자상이 아니라 모왕자쇠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모왕좌세가 되면 이건 뭐가 된다 그랬죠? 마마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자꾸 누군가가 좀 해주기를 바라고 의타심이라고 하죠. 의타심? 뭐 남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모왕자세가 되면 뭐예요? 엄마가 내지는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어떤 지나친 애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밥도 먹여주고 뭐 어디 가면 뭐든지 다 해줘. 그러면 애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개척정신이라든가 어떤 독립정신 같은 걸 많이 해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절대 특히 엄마가 자식을 이쁘지만 겉으로 이렇게 티내지 마시고 이뻐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무토로서 얘는 막아줘야 되는 것이 제해주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격을 잡는 거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는 천간으로, 개수는 천간으로 투출하지 하더라도 월령이 수왕절에 해월인데 다시 수를 보게 되면 이건 수가 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고요. 임수가 됐건 개수가 됐건 해수가 됐건 자수가 됐건 수가 한 점 더 있으면 이건 뭐예요? 저온 굉장히 차가우면서 습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기온이 더 하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따뜻해야지만 이파리도 피우고 꽃도 피우고 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추워지게 되면 간목이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차가운 나물은 양을 기다린다, 양을 향한다라고 하는 거죠. 해바라기 같은 그런 그 습성이랄까요. 그래서 겨울의 나무는 따뜻한 햇볕을 받아야지만 나무가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진, 갑술일진이 되겠고 일주로 놓고 봤을 때는 갑술일주가 되겠습니다. 자, 술토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울 때 술토는 건토에 해당이 될까요? 습토에 해당이 될까요? 건토라고 하는 것, 습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습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있는 땅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목의 술을 봤을 때는 뿌리를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술이 아니라 진토였다라고 하면 진토는 이건 습토이기 때문에 진의 뿌리를 간목이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술일주인 사람과 갑진일주인 사람이 똑같이 땅에 지지로 편재를 갖고 있는 것인데 갑술일주인 사람들은 약간 성향이 좀 거칠고 좀 투박하고 약간 같은 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보여요. 약간 성향이 좀 각박하다 그럴까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갑진일주들은 사람이 좀 풍족하고 너그럽고 좀 그러한 성향이 있죠. 둘 다 식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술일주인 사람, 갑진일주인 사람 대개 보면 자기 표현력도 괜찮아요. 근데 갑술일주는 표현을 할 때 약간 좀 거칠고 약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갑진일주들은 되게 좀 온화하게 표현을 하게 되겠고, 갑술일주, 갑진일주 공이 음식 솜씨라든가 춤을 잘 추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주에 대한 특성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성향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아까 말했던 갑목일간만 놓고 봤을 때는 순수하고 착하고 측은지심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겨울에 물이 많게 되면 그 순수한 측은지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이 모질어지고 이기적인 어떤 성향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환경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수는 너무 많고요. 뭐 굉장히 좀 한습하죠. 술토이기 때문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을 했을 때는 진토를 보는 것보다는 술토 있는 것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습토인 진토는 물을 제방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술중무토로서 제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력의 차이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 갑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정확하고 뭐 꼼꼼하고 이러한 성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여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을목은 기토를 갖다가 여지없이 파극시켜 버릴 수 있다. 이거 군비쟁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군겁쟁제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거를 갖다 어떤 분들도 군비겁쟁제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가 됐건 뭐예요? 나와 같은 무리가 있어서 재성을 놓고 다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나는 얘하고 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얘는 갖다가 어떻게 돼요? 얘를 집어삼키려고 하죠. 그래서 갑목이 저 재성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을목이 저 재성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을목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재물 가지고 다투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손해는 자기가 보고 득은 을목이 보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 동료, 동창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일을 같은 거 할 때 항상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잘 처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분들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이건 등락개갑이 돼서 좋은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을목이 등락개갑 되게 되면 일간인 갑목은 을목으로 인해서 손해를 엄청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화기가 온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술중 안에 정화가 있긴 한데, 술중 정화로서는 좋아하는 공력이 크다 작다, 네, 매우 미흡하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생시 갑자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갑자시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죠. 야자시, 조자시라고 하는 생시를 볼 때 이렇게 자시를 둘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있는데, 이거 다른 분 뭐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쓴다고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이거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약간 맞지 않는 이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시를 갖다가 자시를 둘로 나눠서 쓰게 되는데, 이거는 시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두법. 이거 제 유튜브 동영상에서 제가 시두법이라고 해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 생시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임의로 둘로 나눠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갑목일간이라든가 기토일간은 시두법에 보면은 자시가 됐을 때 항상 갑자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일단 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사주 자체가 해월에 태어나 가지고 물기가 너무 많고 한습하잖아요. 근데 일지 자체에서도 자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임수 내지는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은 것만도 좀 다행이긴 하더라도 수가 너무 많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술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토였더라면 자진 수국을 형성해서 완전히 물바다가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래도 갑술 술토가 있기 때문에 수가 범람하거나 이런 것은 좀 술토가 이렇게 제어해주고 통제시켜 줄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갑목이 투출되어 있죠. 갑목이 있으면은 이건 굳이 해월의 갑목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 갑목, 을목이 다시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썩 좋은 건
좋은 것은 아니, 차라리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더 낫지, 천간으로 뿌리 이렇게 돼 있는 을목 간목 이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군비쟁제, 군겁쟁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거, 이 사주 역시나 화가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경금 없으면 그냥 뭐 벽갑 인정 안 하면 그냥 그만이지만,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춥기 때문에 모든 마무리 얼게 되면 나무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살기 각박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없으면 물 다 얼잖아요. 물이 얼면 뭐예요? 뿌리도 얼고 줄기도 얼고 다 옵니다. 그러면 나무가 자칫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을축시 또한 어떻게 돼요? 이거 똑같이 화가 없습니다. 을목 투출한 것 별로 간목 입장에서 결코 달가운 존재 아니고요. 뭐 축도 축술형 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 축술형이 됐든 축미충이 되든 이거는 토가 형하고 토가 충하는 것은 같은 토가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결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재성이 좀 왕해지는 것, 단 뭐예요? 사주 전반이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병인시라고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오늘 주어지는 명식에서 가장 괜찮은 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경금 있어야지만 좋다면서요. 물론 경금 가지고 간목을 뭐라 그럴까,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게 되면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큰 어떤 기둥, 대들보를 쓰기 때문에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겠죠. 그거는 제가 경호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요거 한번 보면은,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서 약하지 않은 중에 다시 인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이때는 좀 완전 신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왕하다 하더라도 뭐에 화가 없으면 사주 전반 전체로 얼게 되잖아요. 얼게 되면 아무리 나무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크다는 얘기인데, 겨울에 나무 크면 뭐예요? 어차피 차가운 건 똑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병화가 이렇게 투출돼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중 병화의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인중 간목으로 인해서 병화를 이렇게 생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병화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술에도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겠죠. 약하지만.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차가운 해월에 겨울에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간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목, 향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경금을 얻어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하더라도, 조후만 된다라고 하면, 명예는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는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임신시가 됐을 때는 좀 안 좋아지겠죠. 인신상충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뭐예요? 이 인목이 깨지게 되면 얘만 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병화의 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조우하는 공력이 또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임신되게 되면 임수가 병화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극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시를 임신이라고 하는 대운이 생시를 갖다가 천극지충이라고 그래. 이거를 갖다가 임수가 병화를 극하고 인신충이 돼서 이걸 천극지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분들이 뭐 이걸 충지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천간은 충한다고 표현 안 하고요, 그냥 극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극지충이 된다. 그래서 일시 이때를 충하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병인시는 나쁘지 않다. 정묘시는 똑같은 천간으로 화가 들어오고 지지로 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후의 어떤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정화로 조우하는 것과 병화로 조우하는 것은 공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진, 이렇게 되면 이건 진술충이 돼서 토가 왕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수가 왕한데 토가 많게 되면 토가 수로 이렇게 제해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토도 굉장히 약한 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토상전이 되는 거예요. 수토상전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맞지와 같은 거죠.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산 같은데 물이 고여 있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나무가 버티다가 못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산사태가 일어나죠. 예전에 우리 저기 어디 무슨 터널 뭐 거기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밑에
아파트 2층까지가 다 흙으로 막 쓸고 내려간 적 있죠. 그 물과 흙이 막 섞여가지고 와르르 무너진 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수토상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목으로서 좀 토를 제해 주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을목 가지고는 기토는 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무토를 파하는 공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무진시가 된다 하더라도 화가 없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호시. 자, 경호시가 되면 일단은 술토가 있고 오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오술 반합 회국이다라고 해요. 원래는 인오술 삼합이죠. 삼합, 인오술 하면 화국이 되는데 글자 한자 인자 하나 빠졌다 하더라도 오술만 가지고도 삼합이 준해서 합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반합이다라고 해요. 반만 합했다. 반합. 그래서 이거는 합력이 인정이 되고, 오화를 쓸 수가 있으니까 이 오화는 경금을 단련해서 경금을 가지고 간목을 갖다가 작발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경금 자체가 좀 뿌리가 좀 약한 것이 흠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경금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느냐, 그렇진 않죠. 술중 신금이 있기 때문에 미근이나마 작게나마 이렇게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술 합하니까 좀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조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크진 않아요. 경금도 좀 왕하고 정화도 좀 왕했다라고 하면 사주국세가 굉장히 커지는데, 용신이라든가 희신으로 써야 되는 것이 이렇게 작게 되면은 사주국세가 이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가끔 이런 것을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수가 용신인데 화를 같이 쓸 수 있느냐, 내지는 화가 용신인데 수를 같이 쓸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같이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을목 같은 경우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초가 봄에 피는 화초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화초는 물이 필요해요.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화초가 물을 먹고 자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봄에는 따뜻한 햇빛이 있어 주어야지만 화초가 잘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화 개수를 같이 쓰게 돼요. 그죠? 그럼 이것을 서로 상극이라고 해서 같이 못 쓰는 것이 아니고요. 또 비근한 예로 이거 경금을 써야 되잖아요. 금을 쓸 때 화를 같이 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당연히 같이 쓸 수 있는 것이죠. 뭐 서로 상반된다고 해서 같이 못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신계유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봤을 땐 한습한 사주 해월에 신금 유금 있으면 한습을 더 가중하게 되겠고요.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지 않으면 간목이, 이거는 써놓고 봐야가 좀 편하겠네요. 임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해월에 해를 보고 신까지 있기 때문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물이 범람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아까 말했던 술중무토가 있기 때문에 공력이, 임수를 제하는 공력이 크진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까스로 제방을 할 수 있다. 단 역시나 화가 없는 것은, 겨울에 해자 주간에 화가 없는 것은 역시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